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한 가지가 있었죠. 7월 23일, 이제 막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당권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이 연달아 3명이 1시간을 간격으로 기자회견하는 그런 이벤트가 또 23일에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거는 나경원 후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였고 마지막 원희룡 후보까지 세 사람이 번갈아 가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했습니다. 세 분의 이제 그 출마 선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3대 1 구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언론들 같은 경우는 3대 1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대 2거든요. 무슨 소리냐? 언론들이 일단 보기에는 한동훈을 제외한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약간 좀 친윤 비스무리하게 세 사람을 묶고 있는 것 같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비윤이다 이렇게 묶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제가 보기에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지금 발을 걸쳐 놓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당대회다 보니까 완벽하게 비운이 되기는 어렵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만큼이나 강도 높게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게 센 발언이 아니었지만 나경원 입장에서는 센 발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센 발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 편에 서겠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가겠다. 건강한 당정 관계,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당정 관계 이런 식의 워딩까지는 나경원 후보가 쓰지를 못했어요. 다만 이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나는 누구한테 줄 서지도 줄 세우지도 않겠다 정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친윤계로부터 버림받았고 친윤계로부터 배신당했다. 뒤통수를 세게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내 뒤통수가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한쪽 발언이 이제 그렇게 비윤 쪽에다가 담가놨지만 그렇다고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또 반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포지션 그렇게 줄 세우지 않고 줄 서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다른 쪽에도 발을 담가 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친윤계 같은 경우는 작정을 한 상태입니다. 원희룡을 앞세워가지고 나경원은 이미 제낀 것이고 원희룡을 앞세워가지고 한동훈의 과반을 막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동훈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 견제투를 계속해가지고 던지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원희룡이 단일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과 한동훈이 단일화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짬밥에 그렇게 이제 5선 국회의원이 친윤계한테 2번이나 모욕당하는 거 이번에 연판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이라고 하는 연판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굴복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가시적으로 지금 봤을 때 3대 1의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가 이 최상명 특검 문제를 놓고서 3대 1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당정 관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평적 당정 관계, 건강한 당정 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이 최상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먼저 선도적으로 최상면 특검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꽤나 강경한 지금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이 되는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사람 전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검 수용론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같은 경우는 우선 공수처에서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자기 또한 똑같은 생각이다라는 것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 후발주자로서 뭐 후발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지지율에서는 후발 아니겠습니까? 약간 좀 어그로를 좀 끌고 그리고 또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센 바람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별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순진한 발상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인 또 발언을 통해 가지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높으면 특검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 발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좀 실수 같습니다. 이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중도층이 보기에도 한동훈 특검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한동훈 특검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제 언제 구속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조국이 이제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이 한동훈 특검인데 한동훈 특검 문제를 거론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정도 되는 5선 중진 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질 떨어지게 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충고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질 떨어지게 놓으시면 안 되고 수준 맞게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저질 행동을 보여주는 게 원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홍방자 아닙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홍방자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운운하지 않았으니까 대번에 이번에 찾아보니까 바로 또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 본인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 이렇게 또 말을 해놨더라고요.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원래 이제 그 20일 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원희룡이라고 하는 이제 살아있는 이제 그 연판장에 등장을 해가지고 당황하고 한번 일 좀 접었다가 만나러 갔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감염되신 것 같아요. 그 홍준표의 그 어떤 그 저질스러움과 홍준표의 어떤 그 방자함을 갖다가 나경원 의원이 옮겨 가신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홍방자 여자 홍준표가 돼서는 곤란하겠죠. 우리 홍준표 같은 경우는 여자 추미애인데 이게 그러면 족보가 좀 꼬이네요. 홍준표는 여자 추미애, 나경원은 여자 홍준표라고 한다면 좀 끔찍한 혼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급에 맞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뭐 한동훈의 뭐 특검 이런 얘기 지금 운운하신 건 너무 질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공격받을 게 뻔하고 집중 포화를 받을 게 뻔한데 최상면 특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사실 지금까지 최상면 특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사실상 이 특검 자체가 누구 주도로 이루어진다? 민주당,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다. 특검으로 돼야 되는 사람 두 사람을 누가 각각 추천을 한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쪽에서 한 명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 추천하고 그렇게 추천이 나온 사람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몫은 하나도 없는 대통령 몫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식의 지금 불법적인 특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이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이 했던 얘기도 뭐냐? 이런 식의 특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특검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도 거부권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부권을 발동하는 그 문제인 것이고 다른 차원의 문제. 거부권이 발동을 한다라고 해도 또다시 민주당이 특검을 또 발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 특검을 발의를 해야 된다. 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제3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특검을 임명해서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거 그게 지금 현재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냐. 한동훈 전 위원장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최상면 특검을 발의할 정도쯤 되게 되면은 이미 뭐가 나와 있을 것이다.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나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안 보고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 수사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특검을 발의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이야기를 잘라 먹어버리고 한동훈이 최상면 특검에 동의했대. 한동훈이 민주당이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네. 한동훈은 민주당 맞네. 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뇌가 없다. 아니면 뇌가 있는데 작동을 멈췄다. 아니면 작동하고 있는데 망상에 빠져 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뭐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나경원이 됐거나 윤상현이나 원희룡 이 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을 엎어야 된다라고 공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시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대안 없이 그냥 무조건 막자 거부권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먹는 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여쭙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